독일 그림 형제의 동화. 작은 닭자야 밥상을 차려라. 황금 당나귀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느라. 옛날에 한 재단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단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염소가 모든 가족에게 그 염소 젖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염소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를 주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염소를 밖으로 그 초원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나가야만 했어요. 그 아들들은 또한 차례로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염소를 아주 싱싱한 약초가 무성한 교회의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염소가 풀을 뜯어 먹도록 했으며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염소야, 너는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니? 하고 물었어요. 나는 배가 아주 불러요. 나는 잎사귀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엄매, 엄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젊은이는 말을 하며 고삐를 잡고서 그 염소의 마구간으로 몰고 가서 그 줄을 잡아매었어요. 그 염소가 알맞은 풀을 먹도록 하였느냐? 하고 그 나이 많은 재단사가 물었어요. 그럼요. 그 염소는 그렇게 배가 불러서 잎사귀 한 입도 더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 아들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가 직접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올라가서 그 사랑스러운 동물을 쓰다듬으며 염소야, 너는 또한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염소는 무엇을 먹고서 내가 배가 부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저 무덤 비석위를 뛰어다녔을 뿐인걸요. 그리고 한 잎의 잎사귀도 찾지를 못하는걸요. 음메, 음메 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만 하지? 하고는 그 재단사는 내려와서는 그 젊은이에게 너는 거짓말장이야. 그 염소의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는 그 염소를 굶주리게 했었다니 하면서 그의 분노가 벽에 걸린 자를 손에 쥐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 아들을 내쫓았어요. 그 다른 날에는 그 순서대로 그 두 번째 아들이 그 정원의 구석에서 아주 좋은 약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한 장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염소는 그 풀들을 모두 뜯어서 먹었어요. 저녁 때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염소야, 너는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니? 하고 물었어요. 나는 아주 배가 불러요. 나는 잎사귀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음메, 음메 하고 그 염소는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젊은이는 말을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염소의 마구간에 묶어 놓았어요. 그 염소가 알맞은 풀을 먹도록 하였느냐? 하고 그 나이 많은 재단사가 물었어요. 그럼요. 그 염소는 그렇게 배가 불러서 한 잎사귀도 더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 아들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마구간으로 올라가서 염소야, 너는 또한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염소는 무엇을 먹고서 내가 배가 부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저 무덤 비수기를 뛰어다녔을 뿐일걸요. 그리고 한 잎의 잎사귀도 찾지를 못했는걸요. 매 하고 대답했어요. 믿음이 없는 아주 나쁜 놈. 그렇게 믿음이 강한 동물을 굶도록 만들다니.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재단사는 내려와서는 그 젊은이에게 벽에 걸린 자를 손에 쥐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 아들을 집의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순우가 이제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그의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싱싱한 잎사귀가 있는 풍성한 숲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 염소가 풀을 뜯어 먹도록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염소야, 너는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니? 하고 물었어요. 나는 아주 배가 불러요. 나는 잎사귀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오메 오메 하고 그 염소는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젊은이는 말을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염소의 마구간에 묶어 놓았어요. 그 염소가 알맞는 풀을 먹도록 하였느냐 하고 그 나이 많은 제단사가 물었어요. 그럼요. 그 염소는 그렇게 배가 불러서 잎사귀도 한 입도 더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 아들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마구간으로 올라가서 염소야, 너는 또한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염소는 무엇을 먹고서 내가 배가 부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저 무덤 비석이를 뛰어다녔을 뿐일걸요. 그리고 한 입의 잎사귀도 찾지를 못했는걸요. 엄매 엄매 하고 대답했어요. 아, 거짓말쟁이. 한 놈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또 다른 한 놈은 그렇게 또 다른 한 놈처럼 책임감이 없으니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은 바보로 만들지는 못할 거야. 하며 그 제단사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그 분노가 너무 커서 마구간에서 내려와서는 그 불쌍한 젊은이에게 나무자로 등을 힘차게 때리는 바람에 그 아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어요. 그 나이든 제단사는 이제 그 염소와 함께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 다른 날 아침에 그는 그 마구간으로 올라가서 그 사랑스러운 염소에게 이리로 오렴, 너의 사랑스러운 귀여운 동물아. 내가 직접 너를 돌판으로 데리고 나갈 테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는 그 염소의 고삐를 잡고서 녹색 잔디밭으로 그리고 양들이 즐겨 먹는 약초가 무성한 그 염소가 또 더욱더 즐겨서 뜯어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는 한번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라고 그 염소에게 말을 하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염소를 그곳에 두었어요. 그때 그는 염소야, 너는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니? 하고 그는 물었어요. 난 아주 배가 불러요. 난 잎사귀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엄매 엄매 하고 그 염소는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늙은이는 말을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염소의 마구간에 묶어 놓았어요. 그가 그곳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염소에게 이제는 내가 한번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 염소는 그에게 더 낮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내가 배가 부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저 묻은 비석이를 뛰어다녔을 뿐일걸요. 그리고 한 잎의 잎사귀도 찾지를 못했는걸요. 음메 음메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 제단사가 그 말을 듣고는 아주 놀라게 되었으며 그가 그의 3명의 아들을 이유 없이 내쫓았다는 것을 아마도 알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기다려. 너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존재이니 너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나는 너에게 본ጥ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면서 재빠르게 뛰어 올라가서 그의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난 털에 비누로 거품을 내어 발라서 그 염소의 머리에 있는 털을 깎아내었어요. 그래서 그 염소의 머리는 그의 맨손처럼 매끄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사의 자로 내려치기에는 너무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채찍을 가지고 와서 그 염소에게 막중하게 내리쳤기 때문에 그 염소는 엄청나게 뛰어오르면서 달아났어요. 그 제단사는 그가 그렇게 외로이 그의 집에서 앉아 있었을 때
엄청난 서러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아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와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은 목공수가 되기 위하여 명장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도제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부지런하고 명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도제 기간이 지났을 때 그가 직업적으로 방랑을 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 그 명장은 그에게 하나의 작은 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것은 전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아주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그것을 바로 세우고 탁자야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을 하면 그렇게 훌륭한 밥상이 한꺼번에 하나의 깨끗한 식탁보가 깔린 그 탁자 위에 하나의 쟁반 그리고 칼 그리고 갈쿠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삶은 고기, 튀긴 고기들이 담긴 그릇들이 그 탁자 위에 가득히 놓여져 있었고 하나의 큰 잔에는 붉은 포도주가 빛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젊은이는 그것으로 너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의 음식점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찾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방랑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든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에서 숲에서 하나의 짠디밭에서 그의 마음에 내키는 곳에서 그의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작은 탁자를 내려놓고는 그 앞에 서서 탁자야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을 하면 그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차려져 있었어요. 마침내 그에게는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사라졌을 것이고 그 밥상아 음식을 차려라를 가지고 가면 그가 그를 즐겨서 다시 반가이 맞아 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님들과 가득 찬 한 요관에 딸린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환영을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어떤 것을 먹도록 그를 초대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 어떤 음식을 또 그 음식점으로부터 음식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신들의 약간의 음식도 나의 입으로 가져오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손님들이 되는 것이 더 좋겠어요. 하고 그 목공수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그가 그의 장난을 그들에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탁자를 그 음식점 가운데에 세워놓고는 탁자야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했어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탁자 위에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주인장이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훌륭한 음식에서 냄새가 그 손님들의 코를 달콤하게 찌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손님들 어서 드세요 하고 그 목공수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이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두 번 하도록 두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칼을 들고 음식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만일 하나의 그릇의 음식이 모두 먹고 없어졌을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자동적으로 그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 주인장은 한 구석에 서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의 그러한 요리사는 너희 음식점에서 아마도 필요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 목공수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늦은 밤 시간까지도 즐겁게 지냈으며 마침내 그들은 잠을 자기 위하여 잠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도 또한 침대로 가서
그의 소망의 탁자를 벽 옆에 놓아두었어요. 그러나 그 주인장의 생각이 그를 전혀 편안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의 고물 창고에 하나의 오래된 작은 탁자가 있는데 바로 그 탁자가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 소망의 탁자와 바꾸어서 거기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공수는 그가 잠을 잤던 요관비를 지불하고 그 작은 탁자를 챙기면서 그가 가짜 탁자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한없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고 그는 그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한 명의 목공수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수공예사 하고 그 늙은이는 맞장구 쳤어요. 그런데 너는 너의 직업적 방랑시들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아버지, 내가 가지고 온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에요. 그것은 작은 탁자예요. 그 재단사는 그것을 모든 방면에서 쳐다보며 거기에 너는 명품을 만들지는 못했구나. 그것은 하나의 오래되고 나쁜 작은 탁자인걸?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일 그 탁자를 바로 세워놓고 그 탁자에게 밥상을 차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바로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그 위에 차려놓고 한 병의 포도주도 차려주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죠. 그 모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작은 탁자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초대하세요 하고 그 아들은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단체가 모두 모였을 때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의 작은 탁자를 바로 세워놓고 탁자야 밥상을 차려라 하고 말을 했지만 그 작은 탁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다른 탁자처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어 있었어요. 그때 그 불쌍한 젊은이는 그에게 그 작은 탁자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마치 거짓말장애처럼 서 있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그 친척들은 그러나 그를 비웃었으며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의 천을 다시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재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한 명장에게 목공수 일을 하러 갔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은 물레가 돌아가는 방앗간 명장에게 와서 그에게 도제의 기간 동안 지도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의 도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명장은 네가 그렇게 훌륭하게 잘 참아내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하나의 독특한 모양의 당나귀를 선물할게. 그 당나귀는 수레를 끌지도 않고 자루도 운반을 하지 않는단다. 하고 그 명장은 말했어요. 그럼 그 당나귀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고 그 젊은이는 물었어요. 그 당나귀는 황금을 내려주지. 만일 네가 그 당나귀를 하나의 천 위에 세워두고 브리클레브리트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너에게 그 훌륭한 동물이 황금 동전을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내뿜게 된단다. 하고 그 물레명장은 말했어요. 그것은 아주 멋진 일이에요. 하면서 그 젊은이는 그 명장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는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가 만일 금전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단지 그의 당나귀에게 브레클레브리트 라고만 말을 하면 그렇게 황금 동전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힘이 들지 않고도 그 당나귀를 땅에서 들어 올릴 수 있었어요. 그가 도착하는 장소마다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언제나 주머니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을 때 그는 너는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야만 해. 만일 네가 그 황금 당나귀와 함께 간다면 그는 그렇게 그의 분노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아주 환영하게 될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형에게 그 작은 탁자를 바꾸어 놓았던 그 똑같은 여관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그의 당나귀를 그의 손으로 데리고 왔으며 그 여관 주인장은 그 당나귀를 마곡간으로 데리고 가서 묶어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마곡간으로 데리고 가서 묶어두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그 주인장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직접 그 당나귀를 돌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다지 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그의 주머니에서 두 개의 황금 동전을 끄집어내면서 그에게 그 어떤 훌륭한 것을 사서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는 달려가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찾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 손님은 그 음식값을 더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 주인장은 2개의 동전으로 전략을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몇 개의 황금 동전을 더 주어야만 한다고 말하였어요. 그 젊은이는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그가 마지막 남았던 금전은 없어졌어요. 주인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잠시 나가서 동전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식탁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주인장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그의 뒤를 슬그머니 따라서 나갔어요. 그때 그 손님은 그 마구간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장은 나무 문의 구멍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어요. 그 낯선 이는 그 식탁불을 그 당나귀 아래에 펼쳐서 깔고는 브리클레브릿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순식간에 그 동물이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수많은 황금 동전을 내려주고 있었어요. 아, 수천의 황금 동전. 그럼 몇 천냥을 막 찍어내는 거군. 그러한 동전 주머니는 나쁘지 않은데? 하고 그 주인장이 말했어요. 그 손님은 그가 지불해야 할 금전을 지불하고는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장은 그러나 한밤중에 그 마구간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금전 도사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마리의 다른 당나귀를 거기에 묶어 놓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젊은이는 그의 당나귀와 함께 떠나면서 그가 그의 황금 당나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나서 아주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어요. 너는 무엇을 직업으로 배웠느냐 나의 아들아? 하고 그 늙은이는 물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난 물레 명장이 되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너는 너의 직업적 방랑 시절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또 한 마리의 당나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여기에는 당나귀가 충분히 있는데 나에게는 차라리 훌륭한 한 마리의 염소가 더 좋았을 텐데 하고 그 아버지는 말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당나귀가 아니라 황금 당나귀예요. 만일 네가 브리클레브리트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그 훌륭한 동물이 그 천 위에 가득히 금전을 내려주어요. 모든 친척들 초대하기만 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 테니까요. 하고 그 아들은 대답했어요. 그 말은 나의 마음에 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바늘과 함께 나를 더 이상 괴롭히게 만들 필요가 없을 테니까.
하고 그 제단사는 말을 하면서 뛰어가서 그 친척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물레명장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의 천을 펼쳐놓고 그 당나귀를 거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주의해서 보세요 하고 말을 하며 브리클레브릿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아래로 떨어지는 그 귀에는 검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은 그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당나귀가 그렇게 묘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불쌍한 물레명장은 난처한 얼굴 표정을 만들었고 그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척들이 왔을 때 보다 더 가난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 친척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그 늙은이는 다시 그 바늘을 손에 쥐어야만 했고 그 젊은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다른 물레방앗간 집으로 일을 하러 가야만 했어요. 그 세 번째 형제는 목재 가구 예술 수공예를 만드는 명장이 되기 위하여 목재 수공예의 명장에게 도제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예술적인 수공예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오랫동안 배워야만 했어요. 그의 형제들이 그러나 그에게 편지로 그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그 요관 주인장이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의 아름다운 소원의 물건들을 바꾸어서 가져다 놓았는지를 글로 적어서 보내었어요. 그 목재 가구 예술 수공예 기술을 다 배우고 그 도제 기간이 끝이 나서 직업적인 방랑을 해야 할 때 그가 아주 잘 참고 배웠기 때문에 그의 명장이 그에게 하나의 자루를 선물하며 그 귀에는 하나의 몽둥이가 들어있단다 하고 말했어요. 그 자루를 나는 몸에 걸치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루는 나에게 좋은 제공을 하겠지만 그 몽둥이는 왜 그곳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단지 무겁게만 할 뿐인데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지금 그것을 말해줄게. 너에게 누군가가 어떤 고통을 주게 된다면 단지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렴 하고 말을 하면 바로 너에게 그 몽둥이가 달려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추며 그렇게 그들이 8일 동안 누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게 동쪽에서 돌아다니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몽둥이는 내가 몽둥이야 자루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을 할 때까지 멈추게 하지 않지 하고 그 명장은 말했어요. 그 젊은이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자루를 몸에 두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그의 가까이에 와서 해치려고 할 때 그는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렴 하고 말을 하자마자 자루에서 뛰어나와서 한 명씩 한 명씩을 곧 바로 등 쪽에서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고 내리쳤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어느 순간에 다음 사람에게 그 몽둥이가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 목재 수공예 명장은 저녁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사기를 당했던 그 요관에 도착했어요. 그는 그의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그가 모든 회개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래요. 사람은 밥상아 음식을 차려라. 황금 당나귀 그리고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물건들을 내가 전혀 얕볼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얻게 된 나의 보따리에 들어있는 그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그는 말했어요. 그 주인장은 그의 귀를 뾰족히 세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희귀한 것이 다 있지? 그 자루 속에는 아마도 보석으로만 가득하겠지? 모든 좋은 것은 세 가지니까 내가 그것을 싸게 또 가져야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어요. 잠자러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손님은 그의 자루를 베개로 삼아 머리에 베고는 몸을 침대 위에 누웠어요.
그 주인장은 그 손님이 이미 오래전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그 자루를 혹시 빼내고 하나의 다른 자루를 그 아래로 갖다 놓을 수 있을지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자루 가까이로 왔어요. 그러나 그 목재 수공의 명장은 이미 오래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주인장이 의미심장한 행동을 재빠르게 하려고 했을 때 그는 몽둥이야 자리에서 나오렴!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렴! 하고 소리 질렀어요. 몽둥이가 자루에서 나오자마자 그 주인장의 몸을 그리고 바느질 자리가 있는 옷 위에도 엄청난 방법으로 문질러 댔어요. 그 주인장은 온정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더더욱 힘차게 그가 마침내 힘없이 땅에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그 방망이는 그의 등을 때려쳤어요. 그때 그 목재 수공의 명장은 너는 그 탁자야 밥상을 차려라. 그리고 그 황금 당나귀를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새로운 춤을 추도록 할 것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즐겨서 돌려 드릴 테니까 제발 그 맛을 그린 귀신을 다시 그 자루 속으로 들어가도록만 해주세요. 하고 그 주인장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때 그 젊은이는 나는 그 정의를 위하여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러나 너는 그 손해에 대하여 너를 보호해야 할 거야. 그리고는 몽둥이야 자루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 몽둥이를 쉬게 했어요. 그 목재 수공의 명장은 그 다음날 아침 탁자야 음식을 차려라 그리고 황금 당나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황금 당나귀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갔어요. 그 재단사는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기뻐하며 또한 그에게도 그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목재 수공의 명장이 되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나 예술이 넘치는 수공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고 그 아버지는 말했어요. 하나의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고 그 아들은 대답했어요. 하나의 방망이? 그것은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것은 어떤 나무라도 잘라서 만들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의 이러한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방망이야 자루에서 나오렴 하고 말을 하면 그렇게 쫓아나와서 나에게 좋지 못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의 무서운 춤을 추며 그가 땅에 굴러떨어져 누워있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보시겠어요? 그 도둑질한 주인장이 나의 형제들로부터 빼앗았던 것을 다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 두 형들을 불러서 모두 친척들을 초대하세요. 나는 그들이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고 그들에게 그 주머니를 또 가득 채워줄 거예요. 하고 그 아들은 말했어요. 그 늙은 재단사는 옳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친척들을 모두 함께 모이도록 했어요. 그때 그 목재 수공의 명장은 하나의 천을 그 거실에 깔아놓고는 그 황금 당나귀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형에게 사랑하는 형 당나귀에게 말을 해봐 하고 말했어요. 그 물레 명장이 브리클레블리트 하고 말을 하자 순식간에 그 황금 동전이 그 천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당나귀는 그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내려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목재 수공의 명장이 그 작은 탁자를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형, 탁자에게 말을 해봐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그릇 가득한 음식으로 부유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제단사가 아직도 그의 집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훌륭한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친척들은 모두 흥겹게 그리고 충만하게 밤이 깊어질 때까지 함께 가까이 모여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 제단사는 바늘과 실, 자 그리고 다리미를 하나의 장롱에 넣어두기로 하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사가 그의 3명의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게 만들었던 그 잘못이 있는 그 염소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그 염소는 털이 잘려나가고 없는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한 마리의 여우의 동굴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여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둠 속에서 2개의 아주 큰 눈이 빛을 발하며 그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우는 깜짝 놀라서 다시 그 동굴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그 곰이 그때 아주 방해를 받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여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거야? 나의 형제 여우야. 너의 얼굴빛이 왜 그렇지? 하고 말했어요. 아, 하나의 화를 내고 있는 동물이 나의 동굴에 앉아서 불같은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어?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내쫓아내자! 라고 말하면서 그 동굴로 함께 가서 그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불같은 눈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무서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화를 내고 있는 동물과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며 뛰쳐나갔어요. 그때 그 벌떼들이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그다지 좋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벌떼들이 꼬마 너는 아주 비참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너의 장난기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니? 하고 말했어요. 한 마리 화를 내고 있는 동물이 빛나는 눈을 하고서 빨간 틀의 집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 벌떼들은 나는 불쌍하게 느껴져 고마. 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희들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하고 말했어요. 그 벌떼들이 그 여우의 동굴로 날아가서 그 염소의 매끈하게 털이 깎여나간 머리 위에 앉아서 엄청나게 쏘아댔어요. 그래서 그 염소가 뛰면서 umbe! umbe! 하고 소리 지르며 멋지게 세상 안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염소가 어디로 뛰어나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